오늘의 이야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핏빛 팥죽의 전설.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부 죽음의 계약 1671년의 봄.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봤던 그 귀여운 할머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호환마마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영조 1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시대였죠. 오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조선 현종 제위 시절인 1671년 신해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해가 어떤 해였냐고요? 다들 들어서 아시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기근, 경신대기근이 절정에 달했던 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마을에 내려와도 먹을 게 없던 시절. 이 끔찍한 가난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여기에 이름도 없는 그저 팥죽 할멈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역병으로 잃고 남편은 굶어 죽고 홀로 산비탈을 일구며 살고 있었죠.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새소리가 뚝 그치고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집니다. 어흥. 집채만 한 그림자가 할머니를 덮칩니다. 바로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 눈에 핏발이 선 창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늙고 교활한 놈이었죠. 할멈 나랑 밥매기 내기나 할까? 네가 지면 널 잡아먹겠다. 말이 내기지 그냥 잡아먹겠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면서도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호랑이님아, 나를 잡아먹는 건 좋은데 지금 내 꼴을 좀 보시구려. 겨우내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날 먹어봤자 뼈밖에 더 씹히겠소. 내가 이 밭에 팥을 잔뜩 심어놨으니 가을에 추수하고 동짓날에 팥죽이라도 배불리 쑤어 먹고 살이 오르면 그때 날 잡수시오. 호랑이는 생각해보니 그럴듯합니다.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는 늙은이니까요. 좋다. 그럼 동짓날 밤에 오마. 그때 팥죽도 먹고 너도 먹겠다. 그렇게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흐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탐스럽게 익은 붉은 팥을 수확했지만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만 흐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드디어 산천초목도 얼어붙는 동지가 다가왔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 음기가 가장 강한 날. 그래서 귀신과 호랑이가 가장 설치는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에서 마지막 팥죽을 씁니다. 보글보글 끓는 붉은 팥죽. 마치 할머니의 피눈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문 밖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할멈 왜 울어? 호랑이가 벌써 온 걸까요? 과연 할머니는 이 긴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다음 편 밤의 불청객들과 붉은 연대에서 계속됩니다. 제2부 밤의 불청객들과 붉은 연대. 지난 시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로 약속한 운명의 동짓날 밤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할머니에게 닥친 건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입니다. 울고 있는 할머니 앞에 나타난 건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온 알밤 하나였습니다. 할멈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살려주지. 참 기가 막히죠? 주먹만 한 알밤이 호랑이를 잡는다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는 죽기 전 베푸는 마지막 인심으로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퍼줍니다. 알밤은 팥죽을 배불리 먹더니 아궁이 잿더미 속으로 쏙 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느릿느릿 귀여운 자라. 개울가에 굴러다니던 개똥. 무겁기만 한 맷돌. 마당에 널려있던 멍석. 짐질 때나 쓰는 지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발에 채이고 더럽다고 피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하찮은 것들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피 같은 팥죽을 나눠줬습니다. 이 장면이 참 찡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밥을 먹이는 마음. 어쩌면 이 설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자들의 연대가 아니었을까요? 자, 배불리 먹은 이 녀석들. 그냥 숨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알밤 따뜻한 아궁이 제소. 자라송곳 물 항아리 소.
개똥 부엌 문지방 위, 맷돌 부엌 문 위 선반, 멍석 마당 앞, 지게 마당 구석. 마치 특수부대 작전 같지 않나요?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호랑이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집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립니다. 쿵쿵쿵. 땅이 울립니다. 드디어 그놈이 왔습니다. 할멈 약속한 동지가 되었네. 팥죽은 다 수었나? 내 배가 몹시 고프구만. 으하하. 공포에 질린 할머니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과연 아궁이 속의 알밤이 이 거대한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다음 편 대반격 호랑이 사냥에서 그 처절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제3부 대반격 호랑이 사냥. 상군 호랑이가 드디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고소한 팥죽 냄새. 하지만 밖이 너무 춥습니다. 호랑이는 몸 좀 녹이려고 아궁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우 추워. 불씨가 좀 남아있나? 호랑이가 아궁이 가까이 눈을 들이대는 그 순간 방! 열기를 잔뜩 머금고 있던 알밤이 터지면서 호랑이의 오른쪽 눈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으악! 내 눈. 눈이 뜨거우니 반사적으로 물을 찾겠죠. 물 항아리에 코를 박는 순간 기다리던 자라가 코를 꽉 뭅니다. 아이고 코야.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아프고 호랑이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다 문지방을 밟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미끈덩한 개똥. 쿠당탕. 그 충격으로 문이 선반이 흔들리고 무거운 맷돌이 호랑이 머리 위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버. 여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10초. 천하의 상군이 비명 한 번 제대로 못 지르고 뻗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은 호랑이. 마당에 대기하던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게가 나타나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짊어지고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던져버립니다. 상황 종료.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눈 덮인 마당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고소한 팥죽 냄새와 동지 섣달의 하얀 눈만 내릴 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웃기기만 한가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조선 민중들의 꿈을 봅니다. 탐과 놀이의 수탈, 양반들의 횡포, 그리고 끔찍한 기근과 호환. 힘없는 백성들은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뭉치면 산다. 뭉치면 호랑이도 잡는다. 어쩌면 할머니가 쑤었던 붉은 팥죽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나누었던 따뜻한 정이자 생명의 끈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먹습니다. 이제 팥죽을 드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가장 춥고 긴 밤, 서로의 체온으로 공포를 이겨냈던 그 옛날 산골 할머니와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요. 오늘 하루설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편 어떠셨나요?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라도 지역에 가면 이 이야기와 관련된 바위나 지명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우리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는 누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